안녕하세요. 김유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은행 부도 터집니다. 1금융과 2금융 동시 폭발. 금융권이 당국의 지나친 개입으로 대출 금액이 급증하고 대출 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는 바람에 은행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4대 은행은 2년 만에 연체율이 50에서 100% 증가했으며 카드사는 2배 증가한 1%대, 2금융권은 1년 만에 10% 넘는 연체율을 기록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상호금융이 대출 중단을 발생하면서 건설사와 중소상인의 파산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은행들의 부도가 터지는 것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중요하니까 전화 주십시오. 은행 부도 터집니다. 1금융과 2금융권 동시 폭발. 자, 이 부동산이 있는데 어디를 갈지를 몰라 하네요. 바로 금융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금융권도 위험, 금리 압박, 대출 압박이 원인입니다. 뭐 이게 꼭 궁극적인 건 아닌데 너무 금리를 막 억지로 내리니까 그래요. 지금 기준금리는 꼭대기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대출 싸게 받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은행은 병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압박하는 바람에 막 낮춰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출도 많이 하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 대출도. 아니 DSR 이런 부분들 지금 막아야죠. 우리나라 지금 가계 대출이 얼마나 심각한데 지금 집값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압박할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봐요. 4대 은행 대출 연체가 무려 3조 돌파, 가계 기업 모두 균열, 1금융권도 위험, 금리 대출 개입을 하니까 문제죠. 대출 압박, 가계대출 규제 다 풀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대출 많이 받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가계대출이 세계 1위인데 금리 압박, 은행 대출 금리 여러분들 무진장이 싸지지 않았어요? 이게 압박 때문에 싸진 거예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사단이 생깁니다. 자, 이제 그거하고는 별도로 5대 은행이 지금 37조, 코로나 37조 만기, 지금 17만이 상환이 임박됐어요. 자, 20년 4월까지 5번이나 연장을 시켰고 10명 중 8명은 연체. 이런 상황에서 왜 금리를 자꾸 내리게 하고 대출은 자꾸 주라고 이렇게 압박을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 부실 지금 파산 속출하지 않아요? 이제 지금 해외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살얼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빚 못 받으면 위험합니다. 기업 대출도 이거 지금 가계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도 지금 연체하고 있고 2금융권에서 돈을 받아서 상환하는 상황이 지금 놓이고 있어요. 1금융권이 2금융권 받아가서 상환. 4대 은행은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지금 2금융이 1금융보다 위험한 건 맞아요. 왜? 위험 대출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하지만 종합적으로 누구 안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위험 기사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언론 보세요. 은행 위험하다는 말 계속 나와요. 이거 일반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게끔. 잘못하면 모든 은행들이 뱅크런. 그러니까 특정 은행이 아니라 어떤 은행도 뱅크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은행별 5천씩 분산하는 게 최선이에요. 자, 물론 1금융권은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맹신해서 막 몇 억씩 그쪽 한쪽으로 몰빵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대 은행, 카드사, 2금융권, 지방은행 연체율을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4대 시중은행 연체율. 신한 0.2에서 0.28. 우리도 그렇고. 하나는 0.1에서 0.23. 자, 국민 0.10에서 0.20. 어떻습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죠? 카드사 연체율. 지금 0.6, 0.9, 0.2가 1%대로 다 급증했어요.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죠. 자, 2금융권 및 페이사 연체율. 카드사 0.802, 1.20. 그 다음에 저축은행 3.50, 5.10. 이거 지금 딱 1년 만에 대부업체 6.5가 10. 자, 은퇴업체 2.4가 10. 페이사 3.85.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금융권의 연체율은 정말 심각하죠. 그 다음에 주요 지방은행에서 중기대출 연체율이라고 있습니다. 자, 전북은행 지금 1년 전 1분기하고 지금 비교를 했더니 확 늘어났네요. 대구은행도 확 늘어났네요. 부산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어떻습니까? 지금 중기대출 연체율이나 중기대출 잔액 다 증가하고 있죠. 자, 지금 부동산 세 가지 이슈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가나. 자, 이제 잠깐 부동산을 한번 짚고 가보자고요. 이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2차 폭락이 올 것이다. 좀 이제 반등하는 듯 하다가 2차 폭락이 온다. 그 다음에 폭락까지는 아닌데 장기간 이제 문제가 생긴다. 세 번째, 차별적으로 상승한다. 즉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올라가는데 뛰는 놈, 나는 놈, 기는 놈, 못 가는 놈 여러 가지로 나누는 거죠. 자, 먼저 이 셋 중에 어떤 것일까요? 자, 2차 폭락, 5월에 보합 반등 진입. 지금 이제 보합 반등까지 진입한 거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23년 9월에서 24년 2차 폭락이 바로 발생할 것이다. 여름에 좀 반등하다가 발생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고, 자, 이때 강남, 서울, 신도시는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매입은 빨라야 올 연말이고 아니면 내년 초다. 바로 이게 2차 폭락. 2차 폭락의 바닥장을 형성하는 게 올 겨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장기 폭락은 무슨 말이냐? 여름에 일시적으로 반등 후에 하락하는데 09년에 13년 떨어졌듯이 22년에서 26년 즉 W자 형태로 간다 이 말이죠. 거품, 경기, 공급, 인구를 봤을 때 이제 제2차 사단이 난다. 경기, 인천, 광역시, 지방은 역시 장기간 하락할 것이다. 타이밍이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25년 사이클상 타이밍을 25년 6년으로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차별적으로 뛴다.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뛴다. 다만 못 뛰는 것과 뛰는 놈이 구분될 뿐이다. 자, 23년 강남은 이미 올라가고 있다. 아마 28년까지 뛸 것이다. 상승 시기, 상승폭은 다 지역마다 다르다. 자, 지역별 선호, 공급, 인구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결국 강남, 서울, 경기, 지방 순으로 좋다. 매입은 당장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입지별로 해라.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네요. 복잡한 것 같지만 지금 뛴다. 근데 안 뛰는 놈도 있다. 이렇게 구분하세요. 그러면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번은 일단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장기간 하락한다. 앞으로 2년, 3년까지 하락한다는 것은 근거 자료가 희박합니다. 올 3월달만 해도 전 세계가 경기 위기나 장기 침체의 아주 심각성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게 리스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장기 폭락은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 말이죠. 이제 2차적으로 겨울에 크게 떨어지느냐 아니면 차별적으로 올라가느냐 이 두 가지만 남았어요. 자, 이제 은행 대출 중단, 건설사와 금융권이 동시에 지금 위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카드, 중도금 대출을 못 해준다 해서 이제 건설사들 이 PF 대출, 브릿지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짜게 하고 있습니다. 자, 5대 은행 요주의 여신 3개월 연체, 아주 심각한 연체를 말하죠. 요주의 여신 8조를 초과했어요. 1분기 요주의 여신 8조 3천억, 17%나 더 급증한 상황이야. 농협이 제일 많아요. 21%, 국민 18, 하나 17, 우리 15, 신한 10. 자, 1금융권도 만만치가 않죠. 상호금융. 그래서 이제 1금융권이 중단을 하는 거고 상호금융도 따라가고 있어요. 새마을금고, 건설, 공동, 집단대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해주다가는 얘가 부도나게 생겼거든. 자, 농협, 수협, 유동성, 리스크 관리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여신업체 역시 PF 대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지방 건설사들이라든가 부실 건설사들은 부도나는데 문제는 그 전에 빌려준 돈을 못 받다 보니까 자, 이금융권 부도 터질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중단 피해, 미분양, 미입주, 중소건설 시행사는 부도나고 대구, 울산, 지방 미분양, 주로 경상도권이 심각하죠. 분양자 피해도 많이 발생합니다. 일반인들, 분양자들.
자영업자 다중채무 720조인데 자 70%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9월 위기설하고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 PF 부실 금융불안 시공순위 100위 대장기업도 손들었고 자 PF 부실 무려 116조 대출 73%가 은행이 아닌 비은행 PF 연체율은 3배나 지금 늘어났고 부동산이 위축되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미입주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 뱅크런이란 말 들어봤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보편화돼 버리면 24시간 만에 돈이 다 빠져나가죠. 자 24시간이 뭐예요? 100배 빠른 속도. 자 10분 만에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건설사 볼까요? 자 HNINC 법인회생 시공사 100위권입니다. 자 2022년 폐업 322 23년 1분기 벌써 115개 1분기에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을 지금 뛰어넘고 있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도건설, 대창, 대우조선해양, 우석, 동원. 자, 그 다음에 부실은행 볼까요? 자, PF 익스포저 큰 은행, 주로 증권사 위험합니다. 채무보증 이행, 이게 문제고요. 여신사는 여전체 여건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저축은행은 수신이 지금 계속 이탈되고 있고. 자, 부실을 볼까요? 고금리 캐피탈, 카드, 신탁, 수협. 지금 안전하다고 하는 곳들이 없네요. 전반적으로 다. 해결 방안 1금융권. 그래도 1금융권에 돈을 넣는 게 맞고 1금융권도 너무 막 몰빵하지 말고 약간 분산. 원리금 5천 이내 꼭 분산 처리하세요. 은행 부실이 심각합니다. 먼저 IMF 지적을 하죠. 부동산 PF, 채무불이행이 재발할 수가 있다. 자, 한국은행이 그냥 대빵인 한국은행이 스스로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불안을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국은행이 지금 건설금융, 부동산 PF, 은행 부실에 대해서 여러 번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자, 금융권 부실, 저축, 여신, 보험, 증권 누가 하나 안전한 게 없습니다. 자, 건설사 줄도산, HNINC, 우석, 동원. 가계 기업 대출이 심각하죠. 가계도 105%, 기업은 120%. 이거 여러분들 가계 105%, 전세까지 이것저것 다 포함시키면 300%라고 했어요. 이게 전세도 빚인 거예요. 이자를 안 낼 뿐이지. 자영업자 대출 1,000조입니다. 연체. 다중채무자도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은행이 상당히 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대출 원금 강제 회수. 자, 여러분들 만약에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제6조 담보의 제공, 대출 약정서에 명시시켰어요. 다. 은행이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합니다.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는 자, 채무자 보증인은 원상 회복을 해야 돼요. 담보에 보충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하게 되면 강제 회수. 물론 개인에 대해서 이게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심각해지면 할 거예요. 자, 상환 연체 능력 부족. 특히 연체가 됐다. 이거는 몇 번은 봐줄지 몰라도 기하급수적 이자율이 확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강제 상환을 해버립니다. 이자 1개월, 주택담보 2개월 만약 지체하게 되면 그냥 얄짤 없어요. 자, 분할 상환 원리금 2회, 주담대는 3회. 이렇게 지체했다가는 또 문제가 됩니다. 상환 능력 자체가 부족하고 만약 연체가 지속되면 강제 회수합니다. 사례 해결 방안. 자, 10억 대출, 10억짜리가 있는데 대출 5억. 자, 이렇게 되면 5억만 남게 되잖아요. 집값이 5억으로 빠져버리면.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은행에서 요구할 수도 있어요. 담보 하락, 원금 회수 사례는 적지만 위험합니다. 원리금을 만약 연체했다.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무조건 이것은 그냥. 자,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빠져나와야 할 게 있고 그냥 좀 있어도 될 게 있습니다. 자, 무조건 빠져나와야 할 것은 평생 임대 사는 거.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그냥 돈 적다고 거기 뜨뜻한 아랫목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그냥 나중에 분양 전환이라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생각도 안 해요. 자, 개구리가 서서히 뜨뜻한 물에 죽듯이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이렇게 되면 1억이 돈 가치가 5천 이하로 떨어지게 돼요.
1억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1억을 갖고 있다 이게 아니야. 물가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집값이 뛰다 보니까 집 있는 사람과 나는 평생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임대 사는 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임대를 살면서도 내 집 마련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평생 새빵 살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세, 월세, 전월세 습관돼 가지고 돈 열심히 벌면 뭐합니까? 집값 뛰지 않으면 손해보는데 이번에는 주택이 아닌 곳에 그냥 상가, 토지, 호텔만 따라다니면서 분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외도 있는데 대부분은 안 좋다고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자,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들,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성할 때 나홀로 아파트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자, 이번에 오래 살아라. 상급지의 대단지 아파트는 오래 살아도 좋아요. 서울이나 서울 인접, 지방의 핵심 지역들. 자, 미래 호재가 있는 것들, 재건축, 재개발, GTX 이런 것들, 속도가 빠른 것들 말하는 거죠. 대단지, 매머드 단지, 신도시, 500세대 이상. 자, 도심 건물, 꼬마 빌딩. 이것도 도심 건물도 지방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 신도시의 꼬마 빌딩은 위험성이 커요. 왜? 의무적으로 너무나 상가를 많이 짓기 때문에. 자, 이제 제2금융권 PF 위험 노출의 규모, 부실사업장. 여기 보시면 상호금융권 4조 8천억.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상호금융권 자체가 돈 단위가 작기 때문에 큰 거예요. 저축은행 10조 7천억 상당히 크죠. 여신전문 금융사 27조 3천억, 증권사 28조 6천억, 보험사 44조 1천억. 한마디로 정상적 은행을 제외한 모든 곳들이 더 위험해요. 자, 이제 부실 우려 고위험 사업장 비중 은행 7.9, 여신전문 11, 보험 17.4, 증권 24.2, 저축 29.4. 어떻습니까? 비중이 2%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가 되죠. 그만큼 제일 안 좋은 게 저축, 그 다음에 증권,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여신, 그 다음에 은행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연도별 1월에서 3월 법인회생, 파산 신청 추이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회생이든 파산이든. 자, 이제 저축은행 2, 3금융권 연체율, 부실 우려, PF 대출 현황 19년 말 22년 3분기 갈수록 이렇게 2배까지 올랐습니다. 자, 2, 3금융권 연체율 3, 6, 9, 12 다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여기 주황색 보시면 어떻습니까? 3월, 6월, 9월, 12월. 그런데 23년에 지금 안 나왔어요. 훨씬 늘어났겠죠. 그 다음에 부실 우려 PF 대출 현황 아파트 외 사업장이 지금 31조에서 55조로 고위험 사업장 13조에서 17조로 확 늘어났습니다. 이제 건설사가 상당히 위기에 몰렸습니다. 왜? 대출 금지가 됐기 때문에. 은행부도 위험합니다. 자, 은행이 부도가 나느냐 아니면 아무 일 없이 조용히 가느냐.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국은 은행의 건전성을 살리기 위해서 조정을 하되 지나친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